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을 책임지는 국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2단원 소통으로 여는 세상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문법 요소인 피동표현과 인용표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100% 출제되는 핵심 내용이니까요.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인 피동표현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능동과 피동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이 개념을 잡기 위해 제가 재미있는 상황 하나를 가정해 볼게요. 여기 다람쥐 한 마리와 사자 한 마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다람쥐가 실수로 사자의 발을 밟았다고 칩시다. 이때 다람쥐를 주인공으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람쥐가 사자를 밟았다가 되겠죠. 이건 다람쥐가 제 힘으로 동작을 한 거니까 능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발을 밟힌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자가 다람쥐에게 밟혔다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것을 바로 피동이라고 합니다. 이 능동과 피동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카메라의 초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행동을 하는 주인공, 즉 다람쥐를 비추고 있다면 능동이지만 카메라가 행동을 당하는 대상, 즉 사자의 발을 비추고 있다면 그건 피동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게 시험 문제의 단골 메뉴거든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전미사를 붙이는 거예요. 이 일의 길이 네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다는 보이다, 잡다는 잡히다, 밀다는 밀리다, 안다는 안기다로 바뀝니다.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 방법은 동사의 어간 뒤에 어지단하게 대다를 붙이는 겁니다. 만들다는 만들어지다, 끄다는 꺼지다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다로 끝나는 일부 명사 뒤에 대다를 붙이는 건데요. 사용하다는 사용되다, 체포하다는 체포되다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능동 대신 피동 표현을 쓸까요? 그냥 내가 깼어라고 하면 될 걸 왜 접시가 깨졌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말하는 사람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 동작을 당한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씁니다. 뉴스에서 곰들이 구출됐습니다 라고 할 때 누가 구출했는지보다 곰들이 구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둘째, 이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씁니다. 엄마가 아끼는 컵을 깼을 때 엄마 내가 컵을 깼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엄마 컵이 깨졌어요 라고 말하면 마치 내 잘못이 아니라 컵이 알아서 깨진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살짝 감추고 싶을 때 피동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객관적인 사실처럼 보이게 하려고 전망됩니다. 보여집니다 같은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 5개 쳐야 할 내용인데요. 바로 이중 피동입니다. 피동 전미사인 이일이 기와 어지다나 되다를 겹쳐서 쓰는 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보여지다라는 말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이건 보이다에 어지다가 또 붙은 거라 틀린 말입니다. 그냥 보이다가 맞습니다. 잊혀지다도 마찬가지예요. 잊히다가 맞습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10중 8구. 이 이중 피동을 찾아내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두 번째 핵심 문법인 인용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내 이야기 속에 끌어오는 걸 말하죠. 여기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직접 인용은 녹음기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옴표 안에 넣어서 들려주는 겁니다. 반면에 간접 인용은 요약 노트입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내 말투로 바꿔서 핵심만 전달하는 거죠. 문법적으로 구분해 볼까요?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쓰고 조사라고를 붙입니다. 철수가 내일 만나자라고 말했다처럼요. 반면에 간접 인용은 따옴표를 다 떼어버리고 조사고를 붙입니다. 철수가 내일 만나자고 말했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인데요. 단순히 조사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장의 끝부분인 종결, 어미도 상황에 맞게 싹 바꿔야 하거든요. 평사문은 다고, 의문문은 야고, 명령문은 라고, 청유문은 자고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다가 됩니다. 해라가 하라고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시제나 대명사도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어제 나 여기 있어라고 말했다면 이걸 오늘 다른 친구에게 전할 때는 걔가 어제 거기 있었다고 말했어라고 바꿔야겠죠. 여기가 거기로 바뀌고 있어가 있었다로 바뀌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정말 많이 헷갈리니까 꼭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피동은 카메라의 초점을 대상에 맞추는 것이고 전미사나 어지다를 통해 만듭니다. 하지만 두 번 겹쳐 쓰는 이중 피동은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인용 표현은 녹음기인 직접 인용과 요약 노트인 간접 인용이 있는데 바꿀 때는 종결 어미와 시제, 대명사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문법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